안녕하세요. 지금은 분자생물학 1 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 이번 이 챕터 두 번째 챕터는 마무리를 하고 세 번째 챕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죠? 지난 시간에 레플리케이션 DNA 폴리머레이즈와 RNA 폴리머레이즈의 차이점 얘기했었고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주로 했던 거는 지네틱 코드 코돈 64개 그러니까 스탑 코돈 빼고 61개의 코돈이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 3개의 m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아미노액시드를 지정하느냐를 결정한 실험 두 사람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었죠. 맨 처음에 이제 니렌버그라는 사람이 RNA를 폴리 A, U, CCCC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아미노액시드가 이제 연속되는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느냐를 결정함으로써 AA는 U는 CCC는 요 정도까지는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GGG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없었어요. 그게 이제 G가 연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그 GDNA라고 해서 ZDNA라고 해서 시퀀스가 굉장히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단백질 라이보솜 같은 게 잘 바인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비트로에서 실제로 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니렌버그는 좀 빠르게 포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니렌버그는 다른 방법을 좀 고안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라는 사람이 꼭 니렌버그의 그 논문을 보고 한 건 아니에요.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니렌버그는 하다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돌았고 코로나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여기 보면 이제 AC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시퀀스로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코돈 시퀀스가 나오고 두 개의 아미노액시드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줄긋기를 못하는 거죠. 이제 줄긋기를 못하는 어느 게 어느 아미노액시드인지 두 개의 코돈 중에 또 두 개의 아미노액시드 중에 그게 이제 줄긋기를 못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또 다른 시퀀스 여기 보면 이제 또 AAC 이런 반복되는 시퀀스로 인해서 또 이제 겹치는 거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나씩 맞춰 나갈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렌버그가 다시 더 다른 방법을 고안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이제 필터 바인딩 어세이로 이제 mRNA나 tRNA 같은 경우는 이제 모리큘러 웨이트가 작아서 필터를 빠져나갈 수 있는데 라이보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필터를 빠져나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라이보솜에 mRNA 3개짜리 mRNA와 거기에 합당한 얘가 이제 mRNA가 코돈이 되겠죠. 합당하다는 것은 이제 상부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안티코돈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차징된 tRNA가 있으면 라이보솜 안으로 걔네들이 이제 복합체를 이루게 돼서 원래는 필터를 빠져나가던 mRNA나 tRNA가 라이보솜과 결합하면서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그래서 그 동위원소가 빠져나갔느냐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빠져나갔으면 안 맞는 mRNA와 코돈과 안티코돈이 안 맞는다는 뜻이고 빠져나가지 않고 걸렸다는 것은 mRNA에 있는 코돈과 안티코돈 tRNA가 가지고 있는 안티코돈 시퀀스가 서로 상부적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코돈이 어느 아미노액시드를 코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실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와 니렌버그의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지네틱 코드라고 해서 61개의 코돈이 각각 어떠한 아미노액시드를 코딩하느냐를 결정하는 지네틱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로 했었고요. 그 얘기를 오늘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기 나온 내용은 꼭 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할 게 하나 있어서
여기 보시면 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Initiation of Protein Synthesis,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혹시 그 트랜스크립션을 시작할 때, 트랜스크립션 누가 하는 거죠? 트랜스크립션 RNA 폴리머레이즈가 하죠. RNA 폴리머레이즈가 어디 가서 붙어야 돼요? 맨 처음에 이제 DNA에 가서 붙죠. DNA에 가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 시퀀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긴 시퀀스가 있는데 RNA 폴리머레이즈가 아무데나 가서 붙어서 아무 곳이나 가서 트랜스크립션 하지 않잖아요. 특정 유전자에 가서 붙어서 트랜스크립션 특정 유전자의 mRNA를 만드는데, 그러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유전자를 트랜스크립션 하려고 바인딩하는 DNA의 자리 이름이 뭐죠? DNA 자리. 그러니까 더블 스트랜드 DNA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더블 스트랜드 DNA가 이렇게 길게 있는데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 DNA 중에 어느 곳에 가서 탁 붙어서 얘를 디내추레이션 시켜서 그 다음에 트랜스크립션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가서 붙는 이 자리 이름 뭐죠? 프로모터라고 불러요. 프로모터가 이제 이 부분이 열리면서 이 부분에 가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바인딩을 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면서 프로모터의 더 다운스트림 쪽을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해서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션을 하기 위해서 바인딩하는 DNA의 위치 이름은 프로모터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트랜슬레이션 누가 하죠? 트랜슬레이션은 라이보솜이 하죠. 트랜슬레이션 라이보솜이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붙어요? 라이보솜은 mRNA에 가서 붙겠죠. mRNA가 이렇게 5' to 3'으로 mRNA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라이보솜이 이 mRNA의 어느 부분부터 이제 어디부터? AUG부터 UAG, 스탑 코돈까지 이 부분을 이제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라이보솜이 mRNA의 어느 부분에 가서 바인딩하느냐? 라이보솜이 바인딩하는 mRNA의 자리, 이쪽 아무래도 AUG보다는 더 위쪽에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붙어서 이제 혹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야 될 텐데, 맨 처음에는 여기에 AUG를 보고 딱 붙는 게 아니라 AUG보다 더 위쪽으로 가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AUG를 찾는 거예요. AUG를 찾아서 여기 AUG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tRNA를 불러와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붙는 자리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이제 나중에 트랜슬레이션 가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부분의 자리 이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샤인달가노 시퀀스라고 불러요. 샤인달가노 사람 이름이에요. 샤인달가노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붙는 DNA의 자리 이름은 프로모터라고 부르고, 라이보솜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기 위해서 붙는 mRNA의 자리는 샤인달가노 시퀀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은 프로캐리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프로캐리어트에는 mRNA의 샤인달가노 시퀀스라는 것이 존재해요. mRN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네. 그러면 여기에 가서 라이보솜이 이렇게 붙어서 트랜슬레이션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오른쪽으로 다운스트림을 이동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AUG까지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서부터 얘 tRNA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프로캐리어트에서는 라이보솜이 RNA의 어느 위치를 보고 들어가요. 어느 시퀀스를 보고 들어가서 그 시퀀스에 가서 바인딩하는데, 그 시퀀스 이름이 샤인달가노 시퀀스예요. 그러면 유캐리어트에는
유캐리어트에는 미리 얘기하면 유캐리어트에는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없어요.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없으면 어떻게 이 라이보솜이 mRNA인지를 알고 혹은 트랜슬레이션 하기 위해서 RNA와 바인딩 할까요? 유캐리어트에는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없어요. mRNA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라이보솜은 RNA에 가서 바인딩을 해서 그 RNA를 이제 다운스트림을 이동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RNA의 종류가 뭐 있어요? 라이보솜 RNA, 트랜스퍼 RNA, mRNA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 라이보솜이 AUG라는 시퀀스만 보고 들어간다면 AUG라는 시퀀스는 그 모든 시퀀스에 라이보솜 RNA에도 있고 tRNA에도 있고 mRNA에도 그리고 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AUG를 보고 들어가서 트랜슬레이션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AUG 중에 어느 AUG가 가장 처음 나오는 AUG냐, 가장 처음에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는 AUG냐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트랜슬레이션 해야 될 AUG보다는 더 업스트림에 가서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프로캐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샤인달가노 시퀀스라는 것이 있어서 라이보솜이 거기 가서 붙어서 그 시퀀스, 샤인달가노 시퀀스로부터 점점 다운스트림 이동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 AUG에 가서 트랜슬레이션을 시작해요. 그러면 유캐리어트에서는 여기 mRNA도 있고 tRNA도 있고 라이보솜 RNA도 있는데 또 얘가 라이보솜이 찾아가서 바인딩하는 시퀀스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바인딩할까요? mRNA 유캐리어트에서 mRNA와 라이보솜 RNA와 tRNA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일 분자생물학 첫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분자생물학 시간에 이제 뭘 배울 것인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분자생물학 1에서는 주로 프로캐리어트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하고 레플리케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고 분자생물학 2에서 유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 유캐리어트의 트랜슬레이션. 근데 유캐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트랜스크립션 과정과 트랜슬레이션도 과정이 조금 달라요. 다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프로캐리어트와 유캐리어트의 차이점 뭐라 그랬죠? 프로캐리어트와 유캐리어트의 차이점? 예, 핵막이 있고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얘기라고 했고 핵막이 있고 없고 때문에 프로캐리어트는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은 곳에서 동시에는 아니지만 트랜스크립션이 끝나기 전에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근데 유캐리어트는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는 장소, 핵과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트랜스크립션이 끝난 다음에 그 RNA가 사이토졸로 나와야 그때부터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이 끝난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캐리어트에는 또 트랜스크립션이 된 직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트랜스크립션 된 RNA가 이렇게 있으면 이 RNA가 핵 안에서 그대로 사이토졸로 나와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핵 안에서 mRNA의 경우 모디피케이션이 돼요. 모디피케이션이 되는데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모디피케이션이다 라고 해서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요.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모디피케이션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스플라이싱, 뭐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그것도 또 정의가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인트론이라는 부분이 제거되고 맨 처음에 만들어진 RNA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제거되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 부분이 인트론이 이렇게 제거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스플라이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 끝쪽에 뭐가 붙죠?
이 캡이라는 것이 붙고요. 그다음에 3 프라임에는 A가 한 200개쯤 붙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폴리아데닐레이션. 그래서 두 번째는 5 프라임에는 캡이 붙는 캐핑. 3 프라임에는 폴리아데닐레이션. A가 한 200개쯤 쭈르륵 붙는 폴리아데닐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mRNA, 유캐리어트의 mRNA에는 중간에도 뭐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중간에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눈으로 봐서 뭐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5'에는 캡이라는 특이한 구조가 있고요. 3'에는 무조건 A가 한 200개쯤 달려 있어요. 이게 라이보솜 RNA와 tRNA에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mRNA에서는 유캐리어트의 mRNA에는 언제나 5' 끝쪽에 캡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캐리어트에서는 라이보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라이보솜이 어쨌든 트랜슬레이션을 하려면 여기 mRNA도 있고 tRNA도 있고 라이보솜 RNA도 있는데 얘네들 다 RNA잖아요. 그냥 GAUC, 이런 시퀀스니까 이 라이보솜이 이게 mRNA인지 이게 tRNA인지 어떤 아이인지 모르면 여기 가서도 트랜슬레이션, 이건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RNA를 구분을 해야 돼요. mRNA, 어느 게 mRNA다? 여기는 캡이 붙어 있구나. 캡이 붙어 있는 RNA가 mRNA구나. 캡은 5' 끝쪽에 붙으니까 캡에 가서 얘가 라이보솜이 이렇게 붙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캡에 가서 붙는 건 아니고 캡에 먼저 이제 캡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아이가 붙으면 그 아이를 보고 라이보솜이 가서 붙어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2학기 때 다음 그 분자생물학 2시간에 자세히 배우시고 여기서는 일단은 라이보솜이 캡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언제나 얘는 5' 끝쪽으로 가서 라이보솜이 이제 위치할 것이고 얘가 점점 아래로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AUG 시퀀스를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해야지 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쭉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캐리어트는 라이보솜이 바인딩할 수 있는 시퀀스가 존재한다. 그 시퀀스 이름은 샤인달가는 시퀀스다. 유캐리어트는 그런 시퀀스가 없다. 유캐리어트는 언제나 유캐리어트의 mRNA 끝쪽에 존재하는 5' 끝쪽에 존재하는 캡이라는 구조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캡으로부터 다운스트림으로 3' 쪽으로 이동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AUG부터 트랜슬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이게 RNA예요. RNA인데 프로캐리어트 같은 경우는 이 mRNA 안에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2개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고 여기에 AUG부터 UAG까지 이 부분은 이제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하죠. ORF가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다른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고요. 여기서 AUG부터 UAG까지 어떤 오픈 리딩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이보솜이 일이 들어가서 여기에 붙은 다음에 얘를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고요. 또 일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이런 거? 한 mRNA인데 한 mRNA 상에 여러 개의 ORF가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 물론 여기 앞에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다 앞에 있어야 되겠죠. 얘네들이 트랜슬레이션 되려면.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오페론.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로캐리어트의 트랜스크립션 중에 이제 재밌는 레귤레이션으로 이제 오페론을 배울 거예요. 오페론을 배울 건데 오페론이 뭐죠?
오페론. 오페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배우죠. 뭐 락 오페론, 트립 오페론 뭐 이런 거 배우죠. 락 오페론, 트립 오페론. 사실은 락 오페론은 오페론의 그 전형적인 예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페론 얘기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락 오페론은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이 재밌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락 오페론이 오페론의 이제 전형적인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은 오히려 전형적인 것은 이제 트립 오페론이 더 전형적인 예예요. 오페론이 뭐죠? 오페론은 왜 오페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RNA 보통은 한 mRNA가 이렇게 있으면 이 mRNA는 여기에 샤인달라는 시퀀스가 있고 하나의 오픈 리딩 프레임을 가져요. 하나의 오픈 리딩 프레임.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하면 여기서 이 트랜스크립트로부터 하나의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RNA를 모노 시스트로닉 mRNA 모노시스트로닉 mRNA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mRNA 상에 하나의 ORF만 가지는 것. 근데 그럼 이건 뭐겠어요? 하나의 mRNA 상에 여러 개의 ORF를 가지니까 폴리시스트로닉 mRN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페론이라는 것은 폴리시스트로닉 mRNA를 만들도록 모여있는 DNA의 집단이에요. 이런 폴리시스트로닉 mRNA를 만들려면 어떤 구조로 DNA가 만들어져 있어야 DNA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을 할 때 트랜스크립션 하려고 붙는 DNA의 자리 이름 뭐라 그랬어요? 프로모터라고 그랬죠. 보통은 더블 스트랜드 DNA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트랜스크립션 되려면 이 앞부분에 이제 프로모터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첫 바인딩을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바인딩을 하면서 이 부분을 mRNA를 이렇게 만들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하나의 ORF가 존재하는 모노시스트로닉 mR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또 근처에 또 유전자가 있어요. 또 근처에 이렇게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프로모터가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에 촉 바인딩을 한 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크립션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물론 RNA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을 끝내는 메커니즘 이제 트랜스크립션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터미네이션 메커니즘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배울 텐데 그건 또 그때 생각하고 얘가 터미네이션 사이트가 없어서 얘가 RNA를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ORF가 존재하고 이 부분에 ORF가 존재하고 이 부분에 ORF가 존재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고 샤인달가노 시퀀스가 있으면 여기로부터 이런 단백질,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RNA를 무슨 RNA라고 부른다고요? 폴리시스트로닉한 mRNA. 폴리시스트로닉 mRNA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의 프로모터 밑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일렬로 모여 있는 이 집단.
이 DNA 집단을 오페론이라고 불러요. 오페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폴리시스토닉한 mRNA를 만들기 위해서 폴리시스토닉 mRNA라는 것은 하나의 mRNA에 여러 개의 ORF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mRNA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모터 밑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놓여져 있는 경우, 이런 집단을 오페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러면 이제 먼저 할 얘기는, 만약에 프로캐리어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폴리시스토닉한 mRNA가 있으면 라이보솜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샤인달가운 시퀀스가 있으니까 요 부분 가서 트랜슬레이션 하고, 또 샤인달가운 시퀀스가 있으니까 요 부분 가서 트랜슬레이션, 요 부분 가서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캐리어트에서 폴리시스토닉한 mRNA가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ORF가 여러 개 있는 mRNA가 만들어진다면, 근데 유캐리어트는 라이보솜이 바인딩할 수 있는 샤인달가운 시퀀스가 없다 그랬어요. 무조건 어디 가서 붙어요? 캡에 가서 붙고요. 여기 가서 붙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AUG에서 트랜슬레이션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떨어져요. 유캐리어트에서는 폴리시스토닉한 mRNA가 만들어지더라도 얘를 트랜슬레이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캐리어트에는 오페론이 없어요. 이해 가나요? 이제 오페론이 뭔지는 알았고, 이게 왜 오페론을 만드는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얘가 오페론이 뭔지 알았고, 근데 이제 오페론이 프로캐리어트에만 있는 재밌는 구조예요. 근데 유캐리어트에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오페론이 프로캐리어트에는 있는데 유캐리어트에는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오페론이 프로캐리어트에는 있는데 유캐리어트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페론은 폴리시스토닉한 mRNA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DNA들이 하나의 프로모터 밑에 모여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폴리시스토닉한 mRNA를 만들어도 프로캐리어트는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이보솜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중간중간에 mRNA에 어디든 들어가서, 어디든 샤인달가운 시퀀스만 있으면 들어가서 얘네들을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샤인달가운 시퀀스가 있다면 폴리시스토닉한 mRNA로부터 여러 개의 단백질,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유캐리어트에서는 샤인달가운 시퀀스를 보고 중간중간에 라이보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5' 끝쪽에 캡 구조를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폴리시스토닉한 mRNA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ORF는 트랜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답변은 프로캐리어트와 유캐리어트의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 혹은 그냥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이보솜이 들어갈 수 있고 중간중간에, 유캐리어트는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캐리어트는 폴리시스토닉한 mRNA가 만들어지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ORF는 트랜슬레이션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를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프로캐리어트에는 오페론이 존재하지만 유캐리어트에는 오페론이 없다. 프로캐리어트에서는 오페론이 있는데 유캐리어트에는 오페론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가장 간단하게 쓰면 프로캐리어트와 유캐리어트의 트랜슬레이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자세히 그거는 또 설명하기 나름이죠. 이해 가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오페론이 이런 건데, 그러면 프로캐리어트에서 이 오페론을 만드는, 이렇게 얘네들을 하나의 mRNA 상에 여러 개의 단백질을 만들도록 이렇게 폴리시스토닉한 mRNA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미안해요.
만드는 이유, 폴리시스로니칸 mRNA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보통 이제 메타볼리즘이나 캐타볼리즘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딱 그 영양분이 들어오면 얘를 뭐 이렇게 뭐 A라는 게 들어오면 얘를 B로 변형시키고 그다음에 C로 변형시키고 D로 변형시켜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 세포에서. 그러면 A를 B로 변형시키는 엔자임 X, B를 C로 변형시키는 엔자임 Y, C를 D로 변형시키는 엔자임 Z, X, Y, Z가 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B로 X가 열심히 변형시켰어요. 그리고 B를 C로 Y가 열심히 바꿔놨어요. 근데 Z가 없네. 그러면 C가 계속 축적되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D인데 C가 축적되고 D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가 많은 게 있고 Y가 많은 게 있으면 Z도 많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놔도 얘가 일을 못하니까 여기 쓸데없는 게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축적이 되고 얘는 정작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 X, Y, Z는 이제 엔자임인데 이 경우는 차라리 여기 10,000개 만들고 여기 10,000개 만들고 여기 10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는 그러면 20,01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백질이 20,010개가 있는 건데 차라리 얘가 100개 있고 얘가 100개 있고 얘가 100개 있는 300개 정도 있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에요. 10,000개, 20,010개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데리고 와서 쓰거나 아니면 뭔가 세포 내에서 뭔가를 분해하거나 뭐 이런 이렇게 뺑뺑이 도는 우리 사이클 같은데 존재하는 이런 사이클, 그래서 뭐를 써야 되는 이런 데 관여하는 엔자임들은 얘도 많고 얘도 많고 얘도 많으면 가장 좋죠, 효율이. 근데 얘는 많고 얘는 많고 얘는 적은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얘 만들려고 이 엔자임을 만드는데도 트랜스크립션 해야 되고 트랜슬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죠. 근데 이거 만들고 이거 열심히 많이 만들어 놓는데 얘의 양이 적어버리면 열심히 얘 만드느라 에너지 쓰고 그리고 얘가 뭐 이거 하느라 에너지 쓰고 근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타볼리즘에 관련되어 있는 엔자임들은 특정 엔자임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 엔자임들의 숫자가 비슷한 게 가장 좋아요. X와 Y와 Z의 양이, 단백질의 양이 비슷한 게 가장 좋다고요. 근데 두 단백질, 여기 이제 X, Y, Z 세 개 하면 헷갈리니까 두 단백질의 양을 세포 내에서 X와 Y의 단백질의 양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 X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이게 따로따로 있다고 봐요. 그럼 여기에 DNA 프로모터, Y 유전자, 이렇게 프로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mRNA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트랜슬레이션 돼서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얘를 트랜스크립션하고 얘를 트랜스크립션하고 트랜스크립션의 양과 트랜스레이션의 양을 곱한 것이 프로틴의 양이에요. 프로틴의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트랜스크립션 되고 트랜슬레이션 된 양이 비슷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X라는 단백질의 양은 X라는 유전자로부터 트랜스크립션 되고 트랜슬레이션 된 양인데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양은 대부분 얼추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어디서 가장 큰 차이가 나냐면 만약에 세포 안에 X는 많고 Y는 적다 단백질이 그러면 대부분 X의 트랜스크립션이 잘 되고 Y의 트랜스크립션이 적게 되기 때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그러니까 이 X와 Y의 양은 X의 트랜스크립션과 Y의 트랜스크립션, 또 X mRNA의 트랜슬레이션과 Y의 트랜슬레이션으로 나타나지는데 얘의 단백질의 양은 주로 얘의 트랜스크립션 양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얘의 단백질의 양도 역시 얘의 트랜스크립션 양에 대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얘가 트랜스크립션 될 수 있는 X가 트랜스크립션 되는 양과 Y가 트랜스크립션 되는 양을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있어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가서 한 번, 여기 가서 한 번, 여기 가서 한 번, 여기 가서 한 번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죠. RNA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하는 DNA의 자리를 프로모터라고 하는데 이 프로모터도 각각의 유전자마다 시퀀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아주 좋아하는 시퀀스가 있고 조금 좋아하는 시퀀스가 있고 뭐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가서 트랜스크립션 하는 그런 시퀀스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트랜스크립트의 양이 많고 어떤 아이는 뭐 중간이고 어떤 아이는 조금밖에 없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이 프로모터 시퀀스에 따라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얼마나 가서 트랜스크립션을 많이 하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X와 Y의 트랜스크립션의 양을 비슷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이 프로모터 시퀀스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프로모터 시퀀스를 RNA 폴리머레이즈가 좋아하는 시퀀스든 뭐 덜 좋아하는 시퀀스든 얘네 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프로모터 시퀀스 이 시퀀스랑 이 시퀀스를 똑같이 맞추는 거야. 똑같은 시퀀스로. 그러면 확률적으로 여기 가서 얘랑 이리 갈 수 있는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쪽으로 가서 만드는 거랑 이쪽으로 가서 만드는 거랑 양이 비슷하겠죠. 근데 이 비슷한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아니 나는 X의 mRNA 양과 Y의 mRNA 양을 똑같이 만들겠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기서 X는 많고 Y는 적고 이러면 많이 만든 것만큼 손해라고. 그러니까 얘는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의 곱인데 트랜슬레이션은 일단은 비슷하다고 치고 그러면 트랜스크립션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만들려면 프로모터 시퀀스를 같은 시퀀스를 쓰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얘는 105개고 얘는 95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110개고 90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 용납하기 싫다. 똑같이 만들겠다. 그러면 요 뒤에 Y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트랜스크립션 프로모터 붙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얘는 X의 mRNA와 Y의 mRNA가 한 몸이니까 얘는 트랜스크립션의 양이 똑같겠죠. mRNA 양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오페론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메타볼리즘에 사용되는 엔자임. 근데 그 엔자임의 양이 비슷하게 그 엔자임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랜슬레이션은 어쩔 수 없지만 트랜스크립션 그 엔자임의 양은 각각의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의 양 정전이 됐네요. 예,
여기까지 하고 이게 지금 오늘 제 사무실 쪽에 공사를 하는지 다른 전원은 괜찮은데 이 부분이 그 등만 꺼져요 지금.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수업이 얼추 끝난 다음에 등이 꺼졌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과 트랜슬레이션의 곱으로 그 단백질의 양이 결정되는데 두 단백질의 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랜스크립션의 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트랜스크립션의 양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트랜스크립션의 양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한 프로모터 밑에 얘네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예, 일단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 챕터로 진짜로 넘어갈게요. 네, 수고했습니다.